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쉑디스 월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네. 카카오 카풀과 택시 기사님들의 연일은 파업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3M 포스트잇에 3M 아니지. 3M 맞나? 아무튼 포스트잇에다 잠깐 좀 이렇게 그 노트를 좀 메모를 좀 했어요. 한 5가지 정도 주제로 해갖고 쭉 내려갈 건데,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저는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로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카카오 택시, 뭐 이전부터 택시 서비스는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내비게이션, 뭐 대리운전, 그다음 카카오 주차,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자동차랑 관련된, 그 모빌리티랑 관련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얘네들이 카카오가 정말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 카카오 카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요즘 택시 기사분들, 뭐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 힘입어서 지금 아직 상용화를 못 시키고 지금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카풀이 하루에 딱 2번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전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 좀 개소리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뭐 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카풀이를 하루에 2번, 뭐 출근, 퇴근 시간에만 딱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크루들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2 곱하기 카카오 크루들의 숫자만큼 카카오가 제공할 수 있는 이 승차 공유 서비스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크루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카카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택시 기사님들이 뭐 요즘 쉬운 게 아니죠.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뭐 산업금인가 이런 것도 엄청 되게 내기가 되게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 당연히 자기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근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나 그런 빈틈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가 지향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애시당초 뭐 공유 서비스, 뭐 공유 경제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 2회만 제한하고 있던 카풀 서비스를 뭐 3회, 4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당연히 서민들인 우리 크루들을 이용해서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정부에서는 뭐 표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세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풀 크루. 그러면 도로에는, 그러니까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 또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 홍수가 되는 그 시점에 혜성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이미 애리조나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로에 이렇게 택시와 카카오 카풀이 완전히 홍수가 되는 그 시점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 카풀이 크루들을 고용해서 이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이 차를 2대를 사는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 2대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혼자는, 제가 만약에 차를 2대 가지고 있어요. 이 옆집에, 그러면 옆집 아저씨도 차를 2대 가지고 있고요. 그 차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개인이 택시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럼 카카오도 당연히 자율주행 차들을 뭐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개인이 이런 식으로 커져나가는 속도보다 카카오가 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게 당연히
자금력에 있어서도 당연히 딸리고 속도도 당연히 더디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개인이 이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앱같이 다운을 받아요. 그 다음 제 차랑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어비앤비에 자기의 객실을 올려놓은 것처럼 제 차를 이제 호스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서 뭐 마포대교 넘어가서 아무튼 뭐 강부로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연결이 되면서 제 차가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유튜브 채널을 뭐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모든 일을 다 대신하는 거죠.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 당연히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카카오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렸죠. 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개개인이 차량들을 이용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이 카풀 서비스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앱을 개발하는 사람은 떼돈을 벌게 된다.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뒤가 되면 이 운전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인간이 담당하는 영역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에서 파업하고, 그다음 뭐 카카오가 뭐 카풀 서비스를 막 제공한다고 이런 식으로 뭐 떠들고, 이런 것도 모두 다 추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년 뒤에 저는 제 차 한 몰라 몇 대 살지 모르겠는데 한 4대 살까요? 4대 사가지고 저도 카풀 서비스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택시 회사를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똑똑한 분이 꼭 그 앱을 개발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세요. 네. 카카오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앱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20년 뒤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뭐 이것 또한 추억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